안녕하십니까. 이제 표시 형식, 엑셀에서 중요한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다른 예제를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시트를 열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깨끗한 시트를 열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네, 시트 1 옆에 플러스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플러스를 눌러서, 네,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시트 2가 생깁니다. 시트 2가 생겼죠? 그리고 기본이 100%로 돌아가 있습니다. 화면 비율이 100%로 돌아가 있고요. 이거를 오른쪽에 확대하는 100% 옆에 플러스 버튼으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확대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까지 확대해서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20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형식 그룹을 살펴봅시다. 자, 표시 형식을 위해서 우리는 숫자를 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B2 셀에요. B2 셀에 일단은 얼마를 입력해 볼까요? 1, 10, 100, 1000. 1000을 입력을 해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자, 엔터를 쳤다가 다시 이 셀을 클릭을 하면요. 셀 포인터가 나타나고 셀 포인터의 오른쪽에 조그만한 점이 있는데요. 이 조그만한 점이 엑셀에서 요술망치 같은 데입니다. 요술망치? 요술상자? 요술막대기? 아무튼. 자, 얘를 뭐라고 할까요? 네,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데요. 자동 채우기에 여기 옆에 맞추시면 마우스가 얇은 십자 모양이 돼요. 이때 9행까지 끌어볼게요. 8행까지만 끌어볼게요. 그럼 8행까지만 끌었다가 마우스를 놓으시면 네, 같은 숫자가 연속으로 입력이 되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셀에는요. 얘를 그대로 블럭 지정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채우기, 여러분 여기 자동 채우기 끝에 또 있죠. 끝에 또 있죠. 네, 여기다 맞추셔가지고 얘를 다시 A, B, C, D열까지 이렇게 끓여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까만 십자 B, C, D까지 이렇게 끓었습니다. 복사가 되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다른 숫자를 좀 입력을 할 거예요. 여기는 다른 숫자를 입력할 건데요. 소수점 자릿수를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는 여러분께서 마침표를 이용해서 소수점을 쓰시면 돼요. 어디에 있는 거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마침표잖아요. 여기도 있어요. 여러분 숫자를 쓰실 때 엑셀은 주로 여기에서 이용을 하셔가지고 숫자를 써주시면 되세요. 요게 마침표니까 요걸로 소수점을 대신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456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요것도 자동 채우기로 쭉 채워볼게요. 자, 너무 빨리 했나요? 자, 엔터 쳤다가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다시 클릭을 하시고 조그만한 이 점 있죠? 이 점, 얘가 자동 채우기인데요. 마우스를 여기다가 대고 아래에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채워보세요. 네. 자, 이 자동 채우기의 원리는 시간을 따로 빼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 채우기에 대한 거는 일단 나중에 알려드리고, 일단 우리는 홈 메뉴를 조금 마스터하기 위해서 자료를 빨리 좀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러면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네, 왼쪽, 오른쪽에 요렇게, 기본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버튼이 보이실 거고, 그 위에 일반이라는 목록 단추가 보이실 거예요. 네, 엑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시 형식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께서 뭐 화폐 단위 형식으로 입력을 하거나 또는 쉼표를 원래 이제 우리가 천 단위마다 쉼표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쉼표를 일부러 쓰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쉼표는 엑셀은 일부러 먼저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먼저 쓰시는 게 아니고 다 숫자만 작성했다가 표시 형식으로 바꿔주셔야지 안 그러면 입력 시간이 훨씬 길어져요. 쉼표 찾아서 누르신다는 거는. 네. 자, 그래서 표시 형식을 먼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서 먼저 화폐 통화 단위. 자, 예를 들어서 1000 이쪽 그룹을 먼저 블록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표시 형식 그룹에 여기 지폐 돈이랑 동전처럼 생긴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회계 표시 형식이라고 바꿔둘게요. 회계 표시 형식. 회계 표시 형식. 네. 네. 자, 그래서 클릭을 옆에 버튼요. 옆에 내림 버튼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한국어, 달러, 유로, 이렇게 종류가 있죠. 엔화,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하면 우리 한국어 화폐 단위인 W 기호와 함께 1000단위로 쉼표를 자동으로 붙여줘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소수점에 2자리 0을 붙여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요, 달러로 한번 해볼게요. 달러. 똑같죠? 자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화폐 단위가 있거나 그러면 여러분이 일부러 기호를 찾아서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단위도 필요하면 쉼표를 찍으시는 게 아니고 그냥 숫자는 다 쓰고 나서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만 블럭 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1000단위 콤마 표시만 한번 해볼게요. 요거 세 번째 있는 거. 네. 요거 콤마 표시. 이 쉼표로 된 거 있죠? 이거는 1000단위의 쉼표만 찍어줘요. 아무것도 안 붙여요. 네. 클릭해 보세요. 네. 1000단위의 콤마만 찍어주죠, 여러분. 그래서 회계 표시 형식은 그 나라 화폐 단위와 함께, 네, 화폐 단위와 함께 1000단위 구분, 1000구분 기호, 1000구분 기호에 1000단위 구분 기호에 그 다음에 소수점 2자리까지 표현해 주는 게 회계 표시 형식이고요. 콤마 스타일은 그냥 1000단위의 구분 기호만 만들어주는 게 콤마 형식이에요. 쉼표 형식. 쉼표 스타일이라고 하죠. 쉼표 스타일. 콤마가 아니고요. 네, 쉼표 스타일. 자, 그러면 퍼센트는 뭐냐면요. 네, 퍼센트 이거 보이시죠? 네, 이거는 100을 곱하기 해고 거기다가 퍼센트를 표시를 해주는 거를 퍼센트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건 1000%면 10,000%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걸로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자, 여기 하나만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120.456 있죠? 요거 하나만, 네, 퍼센트 눌러볼게요. 그러면,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붙여주거든요. 그리고 소수점은 잘라버려요. 그러면 120에서, 여기다 124.5에 105는 12,046%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퍼센트는 어디다가 보통 쓰냐면, 자, 그럼 잠깐 뒤로 돌려볼게요. 실행 취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금 부적절한 예제인 것 같아서 실행 취소 눌러보시고요. 실행 취소 눌러놔보시고요.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 자, 예를 들어서 0.45라는 숫자를 한번 써볼게요. 0.45. 그리고 엔터를 쳤더니 표시 형식이 위에 썼던 표시 형식이 자동으로 여기가 적용이 되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은 당황이 되는데요. 잘 봐두세요. 내가 지정도 안 한 곳에 셀 서식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엑셀이 여기 형식이랑 이 라인에 같이 썼으니까 여기도 이 화폐 단위를 쓰려고 했나 보다 하고 지가 자동으로 붙여버리거든요. 엑셀이 지가 붙여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때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돌리면 기본으로 입력된 표시 형식으로 다시 되돌린다는 겁니다. 자, 얘를 클릭을 하고요. 네, 여기 회계라는 표시 형식 쳐다보세요. 표시 형식에 회계라고 써져 있죠. 회계. 지금 여기가 회계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회계를 누르셔가지고 펼치세요. 회계를 누르셔가지고 펼치시면 일반이 나오죠. 맨 첫 번째 일반. 일반이 기본, 내가 그냥 보통으로 썼던 거, 그걸로 되돌려요. 0.45 돌아왔죠? 자,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서식이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일반으로 돌리시면 돼요. 무조건이야. 아시겠죠? 여기 있는 서식들도 다 없애고 싶어요. 그럼 없애고 싶으면 다 일반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지금 제 컴퓨터가 좀 약간 또 부하가 걸렸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 돼! 다쳐! 다쳐버렸어요. 네. 다시 작성해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지가 또 다시 켜지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 복원을 해주려나 봅니다. 으아, 살았다. 복원이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 0.45라고 입력했잖아요. 보통 이렇게 소수점으로 표현한 거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0.45가 몇 퍼센트란 얘기예요? 45%라는 얘기죠. 45%. 보통 45% 이렇게 표현하죠. 예, 이렇게 소수점으로 썼다가 퍼센트 기호로 바꿔주는 게 퍼센트 형식이죠. 네, 곱하기 100하고 퍼센트 붙여주는 겁니다. 예, 퍼센트 기호 눌러보세요. 백분율 스타일. 예, 백분율 스타일이라고 나오죠. 네, 요거 클릭만 한번 해보세요. 네, 클릭.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분율도 표현을 할 때 여러분이 45%라고 직접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접 퍼센트를 붙여서 물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써도 상관은 없는데 좀 유식한 사용자라면 0.45, 0.7, 0.1 이렇게 썼다가 퍼센트로 변환을 백분율로 변환을 해주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제 요건데요. 요거 두 개인데요, 여러분. 네, 요거 두 개. 자, 보셨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0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는 0이 하나가 있고 그 밑에 00이 두 개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0이 두 개가 있고 0이 하나가 있죠. 이런 차이. 자, 밑에가 요거 같은 경우는요. 이거 같은 거 어떻게 일을 하시냐면 0이 하나가 있다가 두 개가 생겼죠. 자, 이거는 둘 다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예, 요 위에 거가 뭐냐면 소수점 자릿수 늘리기예요.
위에가 하나, 밑에가 두 개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는 뭐예요? 반대로 두 개였다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는 소수점 자릿수 줄이기.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줄여요? 반올림 해가지고 줄입니다. 반올림 해서. 반올림을 한다는 게 뭐예요? 4, 4, 5, 2이죠. 4, 4, 5, 2. 4까지는 버리고, 네, 5 이상은 하나를 더 쳐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일부러 소수점 자릿수를, 소수점은 점 아래의 자릿수를 3개까지 입력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블럭 잡아볼게요. 소수점 자리를 늘린다. 늘린다. 그럼 화살표가 반대로 왼쪽으로 돼 있는데 왼쪽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된 거예요. 네. 이걸 누르면 소수점이 하나가 늘어났어요. 0이 하나 생겼죠? 000 생겼죠? 0. 네, 진경님. 네, 제가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와주세요. 네. 소수점 자리 늘리는 거고요. 반대로 그 옆에 거 소수점 자리 줄이는 거예요. 소수 자릿수 줄이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줄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이제 뒤에 자리가 6이잖아요. 6이니까 반올림이 되면은 뭐가 돼야 돼요? 4, 6이 돼야 돼. 하나 줄이면. 자, 여기서 네, 요거 뒤에 자릿수 줄이는 거 요거 눌러보세요. 자, 클릭해 보시면 4, 6이 됩니다. 4, 6이 됐죠? 그리고 또 자릿수 줄여보세요. 한 번 더. 그러면 120.6이 반올림 돼서 5가 돼야 됩니다. 5. 5가 됐죠? 또 한 번 반올림 하면 이거 반올림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반올림 돼야 안 돼요? 돼야죠? 한 번 더 누르면 121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 자릿수 다 줄여볼게요. 121. 잠깐만요. 소수점까지는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정수는 영향을 주지 않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이게 이제 다른 함수랑 제가 깜빡 헷갈렸어요. 소수점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수점에만 영향을 주고 정수는 소수점 앞에 부분을 정수라고 하죠. 점 뒤에를 소수라고 하고요. 그 정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정수까지는 반올림이 안 된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달러는 뒤에가 소수점이 있지만 우리나라 화폐 단위는 원까지 요즘 원도 안 쓰죠. 은행에서도 뭐 원까지만 쓰지 소수점까지 화폐 단위는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소수점을 2번 줄여줘야겠죠. 그쵸? 소수점을 2번 줄여줘야겠죠. 자,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소수점을 줄이는 거 2개에서 하나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 2개였다가 하나로 가는 게 소수점 줄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거는 뭐 의미 없죠? 반올림 이런 거 의미 없죠? 그러니까 2번 꼭꼭 눌러버리면 돼요. 클릭, 클릭. 네. 그래서 회계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계 형식이라는 것과 통화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통화 형식과 회계 형식의 차이점은 통화나 회계나 같은 거거든요. 통화 형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회계 형식은 우리 원 화폐 단위를 맨 앞에 붙여준다면 통화 형식은요. 숫자 바로 앞에 붙여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 표시 형식의 회계라는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기 회계라는 부분 있죠? 거기 클릭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여기를 통화라고 되어 있죠. 통화 회계 2가지가 있죠. 통화 회계 2가지가 있고요. 통화를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딱 붙이죠. 숫자 앞에 딱 붙이죠. 다시 회계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회계를 한번 해보세요. 네. 다시 회계를 한번 해보시면, 예, 여기를 누르셔가지고 회계를 하시면, 회계는 앞으로. 회계 형식, 회계사들이 쓰는 형식이고, 그냥, 보통 우리가 쓰는 거는 통화 형식으로 쓰면 돼요. 자, 이렇게 표시 형식을 바꿨어요. 무슨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했냐면요. 물론 이렇게 셀 서식을 다루는 것도, 표시 형식을 다루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엑셀은이라고 말을 자꾸 들으면 엑셀은 다른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거랑. 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드래그해서 내용을 지웠습니다. 여기는 회계 형식으로 화폐, 달러 형식, 천 단위 구분기호, 여기는 반올림, 아니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으로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블록을 잡아서
자,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네, 엑셀은 블럭된 거를 다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로는 안 되고요. 네, 백스페이스로는 안 되고요. 네, 딜리트를 눌러야지 블럭을 한꺼번에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용을 지웠으니까 깨끗해져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벨라님. 네, 음, 자, 여기, 내용을 지워서 여기에다가 다른 숫자를 쓰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120을 썼습니다. 120을 쓰고 엔터를 쳐볼게요. 근데요? 자, 보세요. 120을 쓰고 엔터를 쳤더니 자동으로 1이 붙었네요. 네. 그러면 그 옆에 셀은, 네. 그 옆에 셀은, 네. 150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니까요. 귀염둥이님. 그니까요. 심연이님. 음. 제가 엑셀반에 채팅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다고 하니까 벨라님이 일부러 젖 먹던 힘까지 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셔도 돼요. 진짜로요. 제가 진짜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네. 자, 1500을 입력을 했더니 또 자동으로 이렇게 달러가 붙어서 나오고요. 그죠? 네. 그 옆에는 또 그 옆에 셀에 4570이라고 숫자를 쓰고 엔터를 치니까 어머나 콤마 스타일이 붙어가지고 나오네요. 쉼표 스타일이. 그러면 그 밑에 아까 우리가 썼던 데도 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엑셀은요. 데이터의 내용을 지워도 여기에 부여된 아까 표시 형식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 글자 모양과 여기 보시면 셀 서식 같은 거 있죠? 글꼴과 이런 것들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한글과 파워포인트는 글자를 지워버리거나 개체를 지워버리면은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엑셀은 그 이 셀에 부여된 셀 서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셀 서식은 내용을 지워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보세요. 다시 얘네들을, 희한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웠어. 드래그하고, 자, 딜리트로 지워보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10을 쓰고, 엔터를 10까지는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엔터를 치면 이놈의 식기가, 네, 1이 붙어져서 나온다는 거예요. 10, 20, 엔터. 30, 엔터. 아까 우리가 썼던 데까지 그대로 이 셀 서식이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백날 지워봤자 또 나와요. 백날 지워봤자 또 나옵니다. 방법은 아예 새 통합 문서를 열든지 새 시트를 열든지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자리에 분명히 이 문서를 넣어야 된다. 그럴 때는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아까 여기 볼까요? 표시 형식의 기본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표시 형식의 기본은 일반이라고 했습니다. 표시 형식의 기본은 일반. 화폐 스타일, 통화 스타일도 아니고, 화폐 스타일도 아니고, 쉼표 스타일도 아니고, 퍼센트 스타일도 아니고, 다 일반. 네, 그래서 이럴 때는요, 뭔가 내가 아까 어디까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쵸? 네, 이럴 때는 여러분이 전체 시트를 영역 지정하는 게 어떤 거라고 했냐면요. 블럭을 여기만 잡으면 아까 여기도 썼는데 여기는 안 바뀐다는 거죠. 여기도 썼다면 여기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어디만치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 블럭을 다 이렇게 씌우지 말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씌우지 말고 클릭 한 번으로 모든 시트를 영역 지정.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트가
우리가 시트의 개념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몰라, 펼칠 수가 없어요. 그 큰 어마어마한 시트를 한 번으로 영역을 잡는 게 있지요. 어떤 게? A와 1 사이의 삼각 버튼. A와 1 사이의 직각 삼각 버튼. 네, 이 버튼이 전체 모든 시트 XIV열인가 그리고 1048576 행까지 전부 다 잡는 거예요. 블럭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클릭 한번 하시고 일단 이거 지웠다가 치고요. 지웠다가 칠게요. 블럭 잡아서 딜리트로 지우시고요. 네, 여기 삼각형 한 번만 클릭. 그러면 모든 시트를 다 잡은 거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것만 잡은 게 아니에요. 모든 시트를 다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표시 형식을 표시 형식의 기본이 뭐라고요? 일반으로 보이지만 다시 한번 여기를 눌러서 일반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요럴 때 제일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일반으로 눌러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B2 있죠? B2 셀을 클릭을 하셔서 10이라고 쓰고 중요한 거는 엔터를 치면 이제 원이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죠? 그죠? 자, 옆에도 100이라고 써도 달러가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오죠? 내가 입력한 기본이 이렇게 나와죠? 그죠? 일반. 그리고 글꼴은요, 글꼴의 셀 색깔, 글자 크기, 방향, 텍스트 방향,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원래 상태대로 기본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글자만 지워서 될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여러분 성함을 한번 써볼게요. 저는 이숙자. 자, 됐어요? 네. 그리고 엔터 쳤다가 다시 이거를 클릭을 해서요. 네, 예를 들어서 글꼴을 아까처럼 여러분이 아무 글꼴이나 한번 줘보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20. 글꼴 아무거나 여러분. 가운데 맞춤. 글자 색은 빨강. 여러분 이름 빨간색으로 하면 기분 나쁘죠? 파라. 네, 아무거나. 네,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했어요. 자, 텍스트 방향도 한번 해볼까요? 텍스트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네, 이렇게 텍스트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첫 번째 거. 자, 그래서 뭐뭐 했냐면은요. 글꼴, 크기, 글자 색, 가운데 정렬, 텍스트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5가지를 지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지정해놓고, 자, 여기를 글자를, 다시 지우고 다른 글자를 쓰고 싶어서 딜리트로 글자를 지웠어요. B5 셀이었죠. B5에, 여기에 셀 서식이, 글자를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글자, 엑셀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엑셀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보세요. 엑셀이라고 쓰고 엔터를 치면 그 자리에 아까 우리가 줬던 서식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를 지워도 글꼴, 크기, 색깔, 가운데 정렬, 텍스트 방향 모든 값이 다 그대로 기억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다른 글자를 쓰고 싶은데 다른 글자를 아무리 지우고 엑셀 썼다가 한글 썼다가 엔터 쳐봐도 글자가 삐딱삐딱하니 죽어도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내용도 있고 이것도 써야 될 때 이럴 때 여러분은 여기서 다 일일이 기본 글꼴 뭐 맑은 고딕에 11에 검정에 왼쪽에 텍스트 방향을 원래 방향대로 이걸 다 고쳐주고 있으시면은 안 되고요. 이럴 때 여러분이 뭐를 하면 되냐면 물론 이런 기능이 다른 데도 서식 복사라는 기능으로 아무것도 없는 기본 서식을 여기다가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A1에는 아무 서식도 지정하지 않았죠? 네, 현재 여행TV님 안녕하세요. 네,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죠? 네,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 서식 복사는 나중에 또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 서식을 클릭을 한 다음에 물론 또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오행을 완전 삭제해버려도 되는데 만약에 오행 옆에가 다른 내용이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셀만 지워버려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유식한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자고요. 유식한 방법으로. 자, 이게 아무것도 없는 셀 서식에 아무것도 없는 데를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클립보드 그룹 합니다. 클립보드 그룹에 이렇게 조그맣게 붓처럼 생긴 게 있어요, 여러분. 붓처럼 생긴 게 내용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 셀에 지정된 서식만 기억을 하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 버튼이 뭐냐면 서식 복사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서식 복사 버튼을 클릭을 해 놓으시고, 네, 그러면 여기가 반짝반짝 돌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기본 서식이 여기가 복제가 돼요. 네, 클릭. 마우스에 붓이 붙어 있죠. 붓이 따라다니죠. 귀여운 붓이 따라다니죠. 여기만 클릭하시면 돼. 그러면 기본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이 서식 복사라는 기능은 다양한 서식을 다른 데다 복사하는 기능도 있지만 반대로 깨끗한 서식을 기존 서식에다가 붙이는 효과도 있어요. 네, 현재 여행TV님. 윤희영 강사님 시간에는 윤희영 강사님께 여쭤보셔야죠. 네, 네. 자, 그거는 이제 다운로드 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꼭 알약을 설치한다고 해서 걸리는 건 아니고요. 다른 거를 설치할 때도 걸릴 수도 있긴 해요. 네. 자, 대답은 여기까지. 지금은 엑셀 수업 시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표시 형식과 셀 서식은요, 표시 형식과 셀 서식. 어떻게 보면 표시 형식도 셀 부분의 일종이거든요. 이렇게 할게요. 셀 서식, 자, 여기가 뭐 글꼴이나 글꼴, 맞춤, 그리고 표시 형식,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네. 자, 내용을 여기서 했던 거 있죠. 글꼴, 맞춤에서 한 거, 표시 형식에서 한 거. 물론 스타일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했던 것들은 내용을 지워도 그 내용만 지워질 뿐이지 셀에 지정된 서식은 표시 형식이나 다 이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일반으로 돌리는 거, 표시 형식의 기반은 일반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셀 서식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는 빈 셀을 서식 복사해서 붙이거나 삭제하는 방식으로 원래 기본 상태대로 되돌려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연습하신 내용은 저장하실 것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을 닫아주고요. 저장 안 함으로 닫겠습니다. 네, 요것도 저장 안 함으로 다 닫아주시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